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배신한 사람을 빨리 마음에서 빼내기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죄책감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끼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계속 구석에 몰게 되고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을 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신이죠, 배신. 배신한 사람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죠. 배신한 사람을 생각하면 혈압이 팍팍 올라갑니다. 어떻게 복수할까? 저 배신한 인간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응징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발판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처절하게 복수하는 것이다. 이 복수라는 것이 같이 니 죽고 내 죽자가 아니라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복수라는 거죠. 보란 듯이 잘 사는 게 복수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혹은 배신한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복수하는 것은 보란 듯이 잘 사는 것. 그래서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구불게 만드는 것이 제일 복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신한 사람이 생각났을 때, 과거에 어떤 배신한 사람들이 생각났을 때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그 아픔에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신 당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배신한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야 됩니다. 빼내지 않으면 그 배신한 사람이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서 틈날 때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계속 주는 거죠. 1년, 3년, 5년, 10년 계속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상처를 주는 그런 너무나도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배신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배신한 사람을 빨리 마음에서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용서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용서해라. 시간이 지나서 용서해라. 용서하게 되면 마음에서 비워진다. 마음에서 빼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용서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저는 이것은 완벽한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배신한 사람이 용서가 됩니까? 우리 일반 사람이 우리에게 배신한 사람을 용서해라. 말로는 용서하겠다 하지만 속으로 용서가 됩니까? 괘씸한 사람으로 생각되고 저걸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어떻게 복수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어. 배신했지만 나는 널 용서하겠어. 그게 됩니까? 그게.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들, 우리 인간들, 보통 사람들은요, 배신자 용서, 말로는 할 수 있겠지만 진심으로 용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용서는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용서를 누구를 용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배신했는 그런 어떤 그 학급 쓰레기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런 배신하는 저런 학급 쓰레기 같은 사람을 내가 믿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를 배신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았으면 배신당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뒤통수 칠 리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뒤통수 칠 것 같아. 내가 믿지 못할 사람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은 잘하겠지. 이 사람은 우리 편이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배신을 한 거죠. 그렇다면 용서가 누구를 용서하느냐? 이 배신한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데 나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그런 배신할 사람을 잘못 보고 그런 사람을 믿었던 나의 잘못을 나 스스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신한 사람을 마음에서 빼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용서 맞습니다. 용서를 하게 되면요, 이 배신한 사람을 빼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용서를 그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신할 사람을 분별 못하고 믿었던 본인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라는 거죠. 스스로 용서하게 되면 스스로 위로가 되고 스스로 용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위로를 하게 되면서 스스로 용서를 하고 그런 분별력 없었던 본인의 잘못을 스스로 용서를 하라. 스스로 용서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뭐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혼자와의 대화, 스스로의 대화 있잖아요. 감성적인 내가 있고 이성적인 내가 있고 의식의 내가 있고 무의식의 내가 있고 잠재의식의 내가 있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왜 그 인간을 믿었지?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 인간을 믿어갖고 내가 이렇게 배신 당하는 일을 당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믿었을까? 그 감은 이설에 내가 왜 넘어갔을까? 이렇게 계속 자책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를 용서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책을 계속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그 배신했던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서 계속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그 못 봤던 그런 실수했던 그런 믿음성이 없던 사람을 믿었던 그 잘못을 우리 스스로 용서를 하게 되면 이런 학급 쓰레기 같은 배신한 사람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런 사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계속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배신한 사람 빨리 마음에서 빼내기,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라는 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런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그런 택도 없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배신한 사람을 분별 못했던 우리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게 되면요. 위로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학급 쓰레기를 내가 마음속에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음에서 빼낼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